네,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님 모시고 검찰의 반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연일 바쁘시죠? 아침에도 방송 하나 하고 왔습니다. 진압하시느라고 바쁘시죠? 아, 그럼요. 지금 불을 꺼야죠. 예, 지금 다 떠나서 오늘 뭐 시간이 길지 않아서 이제 이슈 중심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어제 밤 사이에 검사들 쪽 취재를 쫙 했어요. 그랬더니 민주당의 검찰 개혁의 진정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을 한다. 그리고 후속 조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냐. 검찰청 문 닫았는데 그 이후에 공소청, 중수청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 안이 안 나오고 있다. 진정성 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진정성 이거는 뭐 확실하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제 검찰청 폐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산과 민주당이 일종의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 구체적인 조치, 뭐 중수청 설치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검찰 개혁과 관련된 쟁점은 용산에서 주도적으로 한다. 네. 그래서 지금 용산에서 그걸 쭉 현재 논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런 논의가 완성이 되면 입법 과제를 아. 당이 받아서 한다. 그럼 이거는 언제 마무리되는 겁니까? 용산이 주도하고 있는 검찰 개혁 안은 언제 나오는 겁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타임라인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 알 수가 없고요. 네. 용산이랑 이제 그 정부에서 이것은 주도권을 가지고 네. 진행을 하기로 이렇게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이제 또 검사들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검사징계법. 이거는 전체 검사들을 적으로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소수의 친윤 검사들의 준동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검사징계법 자체를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죠. 그동안 자기들이 누려왔던 특권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반발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의원님들께서 확인해 본 검찰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검찰 내부는 뭐 일부 친윤 검사들, 정치 검사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생존권에 달려 있잖아요. 네.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렇죠. 검찰 징계 대상이 될 수 예. 있고 그런 검사들이 이번에 다수 집단 항명에 참여한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지금 뭐 18명 네. 더하기 지청장 8명. 뭐 그렇게 하고 또 그 외에 이프로스에 글을 올린 검사들 그러면은 뭐 한 20-30명 정도 예. 규모가 되는데요. 예. 이 하나같이 보면 네. 양태경 게이트에 부실 수사를 지휘를 했다든지 문재인 전 대통령 그 표적 수사를 네. 했다든지 김건희 디올백 또 예. 김건희 허위학력 예. 의혹 뭐 면죄부 준 검사들 예. 이런 검사들이 상당수가 여기 항명에 참여를 했고요. 예. 그리고 또 이번에 뭐 남욱이 배가르게 이런 발언을 네네. 한 거에 관해서 그것이 뭐 사실 뭐 문제가 아니다는 식으로 글을 올린 검사들이라든지 예. 또 정영학 예. 그 엑셀 파일 조작 그렇죠. 그런 거에 관여했던 검사 예. 이런 검사들이 상당수가 예. 이 지금 항명이나 뭐 네. 내부에 예. 반발하는 글을 올린 그런 검사들로 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단 항명에 참여한 검사들의 동기가 네. 이 사실상 자신들에 대한 이런 감찰이나 예. 조여오는 이런 불법 수사, 불법에 대한 그런 네. 진상 규명 이런 것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검사들이고요. 그래서 검찰 개혁 그리고 또 이 항소를 자제라고 저희가 네네네. 표현하는데요. 그렇게 네. 하지 않은 것을 핑계 삼아서 예. 그런 이제 검찰들을 예. 이렇게 프레임 전환을 하면서 그 전체 검찰들을 네. 자신들에게 동조하는 세력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종의 꼼수? 꼼수. 예, 그런 걸로 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의원 무죄 받았을 때 검사들이 항소 안 했잖아요. 지금 뭐 그뿐만 아니라요. 예. 그동안 검사들이 선택적인 이런 이제 항소 네. 이런 걸 한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제가 쭉 찾아본 것만 해도 예. 최은순, 윤석열 장모 그 지금 예. 불기소, 예. 항소 포기한 사안 네. 그리고 또 장동혁 장동혁 사건도 항소하지 않았고요. 예. 조수진 예. 전 최고위원 예. 사건도 예. 선거법 위반 항소를 포기했고요. 최근에 박수영 의원 예.
항소 포기. 박수영 의원도 항소 포기. 예, 그 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즉시항고 윤석열의 그렇습니다.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그것도 엄청난 네. 사건이었죠. 그거.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윤석열 이 당시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그 소송이 1심에서는 유죄가 났는데 2심에서 무죄가 났거든요. 그때 법무부가 이거를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줬습니다. 이런 사안은 지금 대장동 사건에 사실 이재명 대통령 관여도 안 했고 상관도 없는 그렇습니다. 사안인데 이재명 대통령 겨냥해서 외압수를 행사했고 자신의 뭐 무죄를 위한 수술을 밟는다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그러면 윤석열은 뭡니까? 그러네요. 네, 이렇게 검찰들이 선택적. 그동안 항소 포기를 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그동안 한마디도 안 했고 집단항명 뭐 이런 것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랬던 검찰이 지금 와서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외압수를 제기를 하면서 집단 항명을 한 것은 이거는 의도가 있는 거다. 이거는 정치 행위다.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정치 행위이고 집단 행위는 이거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사유입니다. 네. 그래서 저 검사징계법 이게 입법을 좀 서둘러야 되는 거 폐지를 좀 서둘러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스케줄을 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검사징계법은 이미 지금 검사징계법 자체를 아예 폐지하는 법안이 아마 조국 혁신당 쪽에서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검사징계법에 파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파면을 추가한 법안도 이미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아예 검사징계법을 없애거나 아니면 파면을 넣어서 검사징계법을 이제 개정하는 법안. 그게 뭐 이번에 그것도 조국 혁신당에서 올라온 그는 거예요? 민주당 법안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법안들이 이미 지금 본회의에 계류 중입니까? 본회의는 아니고 이제 법사위에.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 이 사안이 아니라도 검사징계법을 좀 바로잡을 필요성은 그동안 계속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뭐 법안 뭐 발의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거 없이도 이미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는 상태다. 지금 이제 이런 얘기가 들려요. 이제 저 어제 이제 밤사이에 취재하면서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어차피 시간은 검사들 편이다. 이분들은 5년, 이분들은 4년마다 바뀔 분들이다. 그리고 수사는 우리가 한다. 보안 수사권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보안 수사권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랬더니 다 얘기된 걸로 다들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경찰을 견제하려면 우리 보안 수사권 안 주고 가능합니까? 이제 이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뭐 한다 하지만 언제 하는데 아직 계획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흔들 수 있다. 그리고 과거에도 그랬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다. 그러니까 소리는 크게 나지만 실체가 없어서 그냥 세워라 내워라 시간 가면 결국 자기들이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착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민주당의 그리고 국민들의 검찰개혁 의지가 매우 높다.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거는 국민의 명령이고 국민들이 검찰개혁의 주체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호락호락 넘어간다면 민주당이 오히려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 의지는 너무나 단호하고 확고하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보안수사권 내지 보안수사 요구권, 보안수사권은 이거는 어차피 이거는 이제 국회에서 입법으로 지금 용산에서 정리는 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고요. 그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확고하다. 보안 수사권은 어떻게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좋아서도 안 된다. 더구나 이번에 검찰의 집단 항명을 보면서 그 생각을 굳혔다라는 의원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찰의 집단 항명이 보안수사 요구권이나 그런 보안수사권을 얻으려고 하는 의도였다면 그는 대단한 착각이다.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검찰청 폐지 입법만 통과되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결국 허지부지 될 거 아니냐.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정부에서 또 용산에서 그걸 이제 논의를 하고 있고 뭐 중수청 설치라든지 또 형사소송법 개정이라든지 좀 잔잔한 그런 이슈들이 이제 관련된 이슈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관해서 대통령실 중심으로 정부에서 정리를 해주면 그것도
당에서 입법 과제를 예. 충실히 통과시킬 네. 예, 그러니까 생각입니다. 이제 이를테면은 이제 눈에 보이는 확실한 이제 그 로드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타임 테이블이랄까요? 이제 이런 게 안 보이니까 아휴 어차피 그냥 흐지부지 될 거야라고 과거에도 그랬어, 옛날에도 그랬어, 늘 그래. 이제 이런 어떤 학습된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이나 정부 여당에서 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확실한 스케줄링을 통해서 보여줄게라는 건데요. 일단 그 검사징계법을 그 뭐 언제까지 이걸 손을 봐서 언제부터 이 반란 그 검사들에 대하여 그 징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연내에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타임 스케줄까지 아직 논의한 단계는 아니고요. 네. 그렇지만은 검사징계법을 어떤 방식이든 폐지든 개정이든 네. 손봐야 된다. 이런 거는 이제 민주당의 방침으로 예. 정해졌다. 예. 이런 말씀드리고 또 이미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시간 한다면 문제지. 얼마나 시간 문제? 네네. 그러니까 이제 법사위 우선적인 네. 뭐 처리 법안을 올려서 본회의 예. 신속 통과시키는 문제인데 이 부분은 현재 지금 예산 국회이기 예. 때문에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처리를 하고 예산. 12월에는 이런 각종 개혁 과제를 이제 중점적으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래서 그때 연내 논의가 가능합니까? 연내?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예. 싶은데요. 예. 지금 현실적으로는 예. 국힘이 안건마다 필리버스터를 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12월 내내 필리버스터 시국이다라는 예. 걸 각오를 하고 있고 그러면 필리버스터가 걸리면 단점이 법을 하나씩밖에 통과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가장 예. 필요한 부분부터 시급한 것부터 통과시키면서 예. 이제 예. 그 계속 예. 해야 되는 그런 현실적 한계가 있어서 자, 앞서 말씀 예. 주신 대로 2, 30명이라고 하셨어요. 이제 저희들이 취재한 바로는 36명이라고 하던데 적극 가담자, 그러니까 주동자는 4명, 전체 참여한 사람은 36명 뭐 이렇게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네. 자, 이제 앞서 이제 2, 30명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2, 30명의 어떤 정치 검사들 때문에 전국에 이렇게 혼란적 상황이 지속되는 것. 언론에 계속 이게 보도되고 노만석 대행이 그만두고 또 퇴임식에서 입장을 밝힐 거고 또 퇴임식에서 노만석 대행이 입장을 밝히는 것에 따라서 또 대서특필을 할 거고 이 파문이 계속 가면서 이른바 검단 전국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 그리고 앞서 우려해 주신 대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함께 이른바 세트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조금 그 준동하는 방향을 어떤 방식으로 끊어낼지 이것도 좀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번 그 집단 항명 파동에 참여한 검사들의 면면이 사실상 친윤 정치 검사들이 상당수 그 주도 세력에 속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검사들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예. 친윤 정치 검사들이 사실상 검찰 개혁, 검찰청 폐지의 장본인 네. 책임자들이고 이번에 집단 항명으로 또 검찰청에 대한 국민들의 이 신뢰를 깨뜨린 장본인도 다수가 그런 예. 검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일선 모든 검사들의 목소리는 아니다. 음흠.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뭐 디올백이나 뭐 네. 이런 그러니까요. 무혐의를 때린 검사들 예. 그것도 사실 항고 포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항소 포기 예. 그런 거에 대해서도 검사들이 아무 말도 안 하나도 안 했던 했다. 그런데 그런 검사를 또 이번에 집단 항명에 또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 항소 포기를 아까 예를 든 사안에서 항소 포기한 네. 그 사례 검사도 이번 집단 항명에 들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모순인 거죠. 예. 자신들은 항소 포기를 해놓고는 예. 지금 이 항소 포기에 대해서는 예. 잘못됐다라고 목소리를 내는 게 예. 이미 이들은 뭐 논리도 없고 음흠. 무조건 자신들이 네. 살 길을 찾는 예. 그래서 이 검찰에 대한 집단은 오히려 예.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집단이다.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일선 검사들이 이런 정치 검사들에 의한 희생양이고 네. 그래서 내부에서도 이 정치 검사들을 솎아내는 것이 검찰을 예. 바로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찾는 것이다. 이런 것을 좀 한 번 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이 정치 검사들과 그리고 네. 국민의힘이 말씀하신 대로 원팀으로서 세트 플레이를 하고 네. 있다 합니다. 생각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예. 일치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지금 뭐 특검 수사나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추경호 네. 뭐 전 원내대표라든지 그렇습니다. 뭐 권성동 예. 뭐 뇌물수수로 지금 예, 잡혀가 그렇습니다. 있고 뭐 김기현도 김기현. 지금 사실상 예. 뇌물 그 술에 청탁한 혐의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에 종교 집단이 예, 관여돼서 그렇습니다. 이 당 대표가 되는데 예. 윤석열과 김건희가 개입한 의혹 뭐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아예 정당의 뿌리 자체 사실이라면 뿌리 자체를 흔들리는 그렇습니다. 위헌 정당 사유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미 국민의힘은 또 상당수 의원들의 특검 수사를 받고 있고 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과 국민의힘은 상당히 정치적 운명이 비슷하다. 네, 예. 갈 때까지 간 막바지 벼랑 끝에 서 있는 주체들이다. 네.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완벽히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두 세력이 지금 원팀으로 사실상 결탁을 해서 팀 플레이를 하면서 이번 이 사안에 항소를 했냐 안 했냐 이번에 사실 중요한 쟁점이 아니거든요. 예. 저희들도 항소를 할 수도 있고 항소를 안 할 수도 있고 예. 거기에 대해서 뭐 꼭 항소하지 말아라 이렇게 목을 맨 게 예. 아니에요. 예. 다만 항소를 한 걸 보니까 대검 예규에 부합하고 네. 그리고 1심 판결에서 여러 가지 검찰의 무리한 수사 예. 기소를 지적을 했고 예. 그리고 또 그 충분히 그 항소 실익이 없을 정도로 유죄 구형을 네.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판결이 있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따져보면 대검 예규에 정한 항소를 하지 않을 사유에 해당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존중하는 거지 민주당이 이걸 항소해라 마라 이런 적도 없고 입장도 없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정치적인 사건으로 대통령실 개입, 법무부 장관 개입으로 예. 하면서 외압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거는 국민의힘과 검찰이다. 네. 왜냐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이것을 문제 삼아서 예. 이걸 전국을 흔드는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 보고 있다.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국민의힘인데 어제 이제 장동혁 대표가 상당한 무리수를 두었다. 당내에서도 왜 저렇게까지 하느냐라고 하는데 뭐 이제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뭐 이러면서 사실상 부정선거 음모론 을 이제 주창했던 황교안 세력하고의 결탁해서 국민의힘 자체가 그야말로 그 이제 윤 어게인 하겠다 뭐 무슨 면회 다니고 뭐 그랬다 갑자기 5.18 묘역에 가고 뭐 이래서 왔다 갔다 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이 국민의힘과 결탁한 또 보수 언론 그죠? 그리고 정치 검찰 이 삼각 동맹을 어떻게 해체 또는 끊어낼지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이슈일 것 같은데 어떤 고민이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일단 어제 황교안이 우리가 네. 황교안이다, 전쟁이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은 네. 사실상 자신들이 내란 세력이다라는 것을 자임한 자임했다. 거.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교안의 경우에는 그동안 부정선거 프레임을 줄곧 주창을 해왔고 네, 네. 그리고 윤석열이 계엄을 일으킨 하나의 이제 배경으로도 네. 부정선거 네. 뭐 이런 부분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둘 사이는 이미 심리적인 교감이 있는 상태이고 황교안의 경우에는 또 윤석열의 내란 당시에 네. 이게 뭔 내란이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이것을 감사하고 동조하는 내란 선전선동 네. 그런 행위를 해왔고 이번에 이제 그게 내란 선전선동죄로 예. 체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황교안이 이번에 체포되면서도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무슨 내란이냐 여전히 내란이 아니고 그것의 정당성을 설파하는 이런 역할을 해왔거든요. 네. 그러면 이 내란의 선전선동한 내란 동조 혐의를 받고 있는 황교안에 대해서 네. 국민의힘 당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다. 그래서 우리란 거 국민의힘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이다라고 선언한 자인한 거나 거네요. 똑같은 예. 거죠. 예. 우리가 내란 세력이다. 네. 라고 자인한 거다. 그러네. 네. 우리가 내란 세력입니다. 전쟁입니다. 이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 붙이지도 않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미 지금 갈 때까지 간 거예요. 막 가자는 거네, 자기들이 진짜. 예. 위헌 정당 해산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위기 의식이 예, 예. 뭐 이제 일파만파. 완전히 닥친 겁니다. 그러니까 될 대로 되라 하면서 막 지르는 거죠. 거의 캐사라세라 분위기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네. 거기에 지금 자기들 지켜줄 세력이라고 생각되는 예. 이런 한견을 예. 이제 필두라는 일부 예. 극우 예. 또 내란 동조 세력들 예. 그리고 검찰 예.
그런 세력들과 예. 하나의 기득권 카르텔을 형성해서 우리 이재명 정부에 이제 저항하려는 네. 그런 움직임이다. 예. 근데 정치인은 국민을 보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모습에 대해서 동조해 줄 국민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예.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멀어지는 예. 그런 모습을 자초하고 있다. 예.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21분이어서 근데 의원님 오시면 꼭 좀 여쭤보려고 했었던 게 있으니 그거는 그 법원 행정처 저 뭡니까 임의 배당 문제 있지 않습니까? 왜 직위원에게만 이런 위중한 내란 재판이 쏠리냐? 컴퓨터로 하는 임의 배당 방식이라고 그동안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주장을 해왔는데 의원님께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뉴스가 많아가지고 묻히는 경향이 있어요. 네. 요거 반드시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네. 그동안 법원 행정처는 네. 이 지금 직위원 재판부에 대해서 국민들 우려나 네. 뭐 불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원래 왜? 연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내년으로 또 넘어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자칫하면 구속 만기로 풀어주게 생겼어요. 윤석열이 다시 나올 예.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가 있는데요. 예. 그래서 왜 이 사실상 이런 중차대한 재판을 맡을 만한 그런 능력도 안 되고 네. 자격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네. 사람에게 이 재판이 배당이 됐을까? 음. 그리고 그 재판장이 한 것이라고는 내란숙의 윤석열의 구속 취소를 사상 초유의 그러니까. 그동안의 법조계의 가능을 예. 다 깨고 윤석열에게만 네. 시간 계산을 해서 풀어주고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또 예. 법조계에서는 다 예. 날로 계산하는 예. 원래대로 돌아가고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상 윤석열을 비호하고 챙기려는 그런 행태적으로 그렇게 보이잖아요. 예, 예. 그런 재판부에 왜 이 윤석열 사건이 갔을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희들이 이걸 이제 의문을 제기했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법원에서는 그동안 단호하게 모든 것은 무작위 배당이다. 예. 컴퓨터로 배당을 했기 때문에 예. 공정하다. 어.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거든요. 예.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예. 이 사건이 그냥 무작위 배당하는 일반 사건이 아니었고요. 네. 법원에서 이제 가장 먼저 김용현 사건이 이제 그렇죠. 예, 법원에 접수가 됐는데 예. 그때 당시에 법원이 접수하자마자 예. 이 사건 김용현 사건을 적시 처리 적시라는 건 이제 예. 적합한 그렇습니다. 적당한 시기랄 예, 때죠. 예,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 예.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를 어. 법원이 했습니다. 예. 김용현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접수된 조지호, 김봉실, 그다음에 윤석열 네. 이렇게 순차적으로 접수가 됐는데 예. 다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예. 사건으로 다 예. 배당이 그러니까 이제 처리가 됐고요. 네, 네. 그러면 그게 좀 빨간 딱지라든지 이런 이제 그렇죠. 표시를 합니다. 아. 중요 사건이라고. 빨간 딱지. 예, 그런 사건들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용희 사건이 제일 먼저 예. 12월 27일에 접수가 됐고 적시 처리 필요 사건으로 예. 배당이 됐는 배당이 아니라 처리가 됐는데 예. 이 사건이 12월 30일에 직위원 재판부에 배당이 됩니다. 아. 배당이 되는데 예. 여기서 이제 적시 처리 필요 사건은 법원 예규에 의하면은 이거는 지정 배당을 해야 됩니다. 아. 적합한 재판부를 그게- 찾아서 그쵸. 거기에 배당을 해야 되는 이게 거예요. 상식적이네요. 네. 예. 그러면은 이게 그 지정 배당 원칙인 사건인데 이게 직위원한테 간 거거든요. 어떻게 가게 돼요? 직위원은 전담이 경제, 식품, 그러니까 환경, 뭐 그런 거잖아요. 보건, 예. 예. 경제, 식품, 보건 전담입니다. 예. 내부에 전담이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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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전담에 지금 현재 이제 국민들의 많은 칭찬을 받는 이진관 판사 예. 여기가 부패 선거범죄 전담입니다. 아. 그러면은 이걸 지정해서 배당을 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진관 이진관에게 가야 판사에게 되죠. 가는 게 맞죠. 너무나 당연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뭐 식품보건 담당이 직위원한테 이 사건이 간 갔다. 겁니다. 근데 법원에서는 이때 무작위 배당했다 주장을 낸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모순인 게 적시 처리 필요 종료 사건은 지정 배당을 해야 돼요. 근데 무작위 배당해서 직위원으로 갔다고 합니다. 예, 예. 법원의 주장이에요. 어제도 제가 행정처장한테 확인을 했더니 네. 자기는 잘 모르는데 그렇게 했다고 보고를 받았다라고 그거는 발언을 해요. 거짓말 그래서 아닙니까? 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럼 예. 그 보고를 한 사람이 누구냐 누구냐? 이걸 지금 추적을 할 예.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끝까지 추적을 해서 이게 실제로 지정인지 무작인지 예. 이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아. 어쨌든 직위원에게 지정인지
무작위인지는 모르나 이 배당이 됐고 우리는 지정이다. 네. 그래서 일부러 뭐 만만하거나 적어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믿을 만한 자신의 입장을 반영해서 윤석열을 뭔가 비호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재판장에게 갔을 거다. 이게 저희들의 의심인 거죠. 네. 어쨌든 직위원회에 간 사실도 매우 의심스럽지만 이거는 그 다음번은 법원에서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 순서가 조지호, 김봉식, 윤석열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순차적으로 지기현이 이제 김용현 재판을 배당받아서 하니까 법원에서는 이 다음부터는 관련 사건으로 지기현에게 이 사건을 다 몰아줬다. 이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경우에는 법원도 지정 배당이다. 지기현에게 지정해서 배당했다는 걸 인정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제일 앞에 김용현이 이 배당을 받은 게 무작위냐 지정이냐 이 부분만 확인을 하면은 이 사건들을 다 지기현에게 몰아준 거네요. 몰아서 지정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걸 그래서 계속 추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의심 가는 사람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에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자기는 잘 몰랐다. 그리고 그렇게 보고받았다. 라는 건 되게 비겁한 거 아닙니까? 모르고 그냥 그렇게 보고받고 그냥 끝낼 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분이 대한민국 형사법의 최고의 전문가라는 거 아닙니까? 법원 내부에서도 2인자죠. 조희대 다음으로. 그렇죠. 넘버 2죠. 네, 넘버 2입니다. 근데 어제 제가 위성을 경고를 했고요. 사실에 대해서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른다라고 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재판 기록을 대법원 법관들 다 읽었냐? 그랬더니 모른다. 전에 다 읽었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모른다. 그리고 말이 바뀌었네요. 내란 당일날 그 회의를 소집한 것이 대법원장이냐? 사실 거기에 대해서도 뭐 모른다. 그리고 지정 배당이냐 무작위 배당이냐 할 때 이거는 답을 했습니다. 김용현은 무작위 배당이라고 보고를 받았다. 자기가 직접 아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보고를 받았다. 실제로 천대엽 처장이 하는 얘기는 대부분 잘 모른다. 그냥 일반론적으로 지금 법사에 와서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 자신이 경험한 사실은 없다. 이게 천대엽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천대엽 행정처장이 모른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그 윗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모든 일련의 사안에 개입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법원이 무작위 배당 이제 사건 배당하는데 원칙이 있고 법원 예규에 따라서 정리되어서 다 공정하게 배분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리고 그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사도 해야 되겠네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법적 검토를 거쳐서 뭐 해당 모든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고발 조치하는 것도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고발 검토. 일단은 근데 이제 지금 너무나 다 입국 탓을 하고 있고 대법원장에게 이러한 범죄 혐의가 미치는 것에 대해서 철통같이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진실을 밝히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성과는 그동안 냈다 생각합니다. 이런 무작위 배당이 사실은 아니었거나 아니었을 수 있다는 증거들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요. 아까 적시처리 필요 사건으로 지정된 그런 서류들은 다 확보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종이 기록만이 합법이고 전자 기록은 사실상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특종입니다, 어머님 진짜. 인정 제가 했습니다. 전현희 의원님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전현희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이번에 이제 국감에서 확인이 됐고요. 대법원이 내란 당일에도 상당히 동조하는 계엄에 동조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그것도 대법원장의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이제 확인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은 상당히 이번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에 대법원도 관여되어 있을 가능성 거기에다가 이재명 후보를 날리고 한덕수를 옹립하려는 일련의 과정에 대법원의 역할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추적을 해서 좀 일정 정도 법적 요건이 갖춰진다면 법적 조치도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 12.3 비상계엄의 밤이 일주기가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그 밤만 생각하면 진짜 소름이 돋고 소스라치게 되고 의원님도 마찬가지시고 그런데 여전히 지금 내란 세력들이 도처에 있으면서 덮거나 아무것도 아니거나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반란이 도모되고 있다. 예, 맞습니다. 예. 이번에 검찰의 집단 항명 예. 그리고 국민의힘에 지금 네. 거리에 나가서 외치고 황교안과 예. 한몸이다라고 예. 주장하는 이런 모든 것이 예. 그 내란을 다시 예. 그 전 상태로 돌아가서 윤어게인을 그렇습니다. 하겠다. 예. 내란을 이제 부정하고 예. 반성하지 않는 예. 그런 기득권 카르텔의 음흠. 집단적인 저항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이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여전히 내란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 생각하고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시 또 힘을 모아 주셔야 하는 정국이 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뭐 진짜 소스라쳤는데 어젯밤부터 검찰이 다시 또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고 검찰 왕국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짜 소수예요. 전체 2,300명 가운데 20-30명이면 진짜 소수 아닙니까? 이 소수의 인원들이 여전히 판을 쥐고 흔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국민 전체가 힘을 모아서 다시는 되돌이킬 수 없는 완벽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힘을 모아주셔야 된다. 예. 정부, 여당의 힘을 모아주셔야 그 국민의 힘을 피플 파워. 예, 국민들의 힘을 바탕으로 확실하게 이 검찰 개혁도 완수하고 민주주의도 완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의원님. 예, 현장에서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